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송재성 변호사님이 재판 일정, 조사 참여 일정, 지방 가는 일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저희도 얼굴을 자주 못 봤어요.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이혼 승려 캠프를 찍지 못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혼 부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아내분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시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드시고 그러면서 나이트도 한번 갔다 오시고. 네, 부킹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대머리 아저씨와 10초 부킹을 했으니까 괜찮다. 이거 이혼 사유인가요? 그 자리에 10초 있다가 돌아온 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조 의무를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은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발전할 수 있잖아요. 관계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부킹을 하는 것 자체가 정조 의무 위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던가 청학동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직은 가능성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30분 동안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안 된다.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혼 사유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밖에 나가서 만나자 라고 해서 순댓국밥집에 가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1시간 동안 또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될 된다. 수 있다. 굉장히 개방적이시네. 깻잎도 떼주지 말라고 하시던 양반이 깻잎을 수십만 개 떼준 거랑 비슷한데. 아니, 깻잎을 왜 또 불리하니까 또 말 끊고 말씀하시려고 허락을 해가지고 가서 부킹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분 동안 거기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들었으니까 순댓국밥집을 가지 않았겠어요? 술 한잔 하면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다? 호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대화 주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대화 주제가 뭐 정치 주제였겠어? 그러면은 각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던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각자의 살아가는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살아가는 얘기 안 하냐? 너는 왜 이혼을 몇 번 하는 거냐? 웃긴 놈이야. 무슨 얘기를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성적인 얘기. 성적인 얘기만 아니면 괜찮다. 그런 것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저 이혼 승려 캠프 영상을 보다가 4번 정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 새어머니께서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보육원 보낼까? 라고 한다던가 100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양육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와요. 여성분께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혼 사유라거나 크게 문제되는 아이들 없는 자리에서 이런 말만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민근 변호사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 바가지가 새면 안에서도 새잖아요. 원래는 아이들이 없던 곳에서 하던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죠.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우리 송재성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바로 그것. 아동학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너 그렇죠. 보육원 보내버린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는 진짜 협박이지. 보육원 보내버린다도 똑같아요. 부모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면제부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야, 너 바깥에 내다버린다? 너 딴 집에 보내버린다? 아동학대잖아요. 너를 순화시켜가지고 고생스럽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여성분께서는 암 진단도 받았다고요. 암이 지금 2가지. 갑상선암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친구랑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을 갔다. 약속은 당초에 잡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아내분께서 한참 노는데 남편분이 애가 아프니까 아내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 안 받죠. 남편분께서 아이를 응급실에도 데리고 가고 알고도 그랬으면 좀 더 문제겠지만 심각한 상황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이혼 사유는 안 되지 않을까. 아이가 낮에 잘 놀 때 기존에 약속에 있었어가지고 그걸 참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물직사고 될 수는 없겠죠. 그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술을 마신다고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2-3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소주 2-3병을 마시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와서 또 2-3병씩을 마시기 때문에 계속 마시게 돼요. 실제로 뭐 나이트에서도 술 안 마시겠습니까? 본인의 생명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이혼의 유책사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일도양단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정도가 넘어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넘어가서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전 촬영할 때 아빠의 아들 3명한테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셨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몫을 행동이니까 고쳐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좀 격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상담사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많은 것들은 어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 인터뷰하는데 3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천사 같고 좋은 사람이고 더 이상 잘해주기 어려운
배울 정도다. 엄마한테 실제로 하는 거는 엄마가 너무 소외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을 듬뿍 준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익숙한 행동만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아마 서장훈 씨 앞에서 과거에 자전거를 사줬는데 자전거가 좀 안 좋은 거라고 불평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작진이 그 아이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엄마한테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뭐 미안하다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을 떼기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비싼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엄마한테 또 직접 얘기하긴 또 못한다. 그렇지. 맨 처음 살 때는 부모님께서 적극적이었겠지. 아이들이 처음 보니까 대면 하니 여행도 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누나랑 잘 지냈었다. 그때가 너무 그립다. 지금은 너무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잘 지낼 수 있는 꿀팁을 드리면 주말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한번 가세요. 놀이기구 시원하게 한번 타고 그렇게 하면 서먹서먹함이 있을 수 없어. 티익스프레스 누나하고 동생하고 둘이 타봐. 정신 한 개도 없어 그냥. 그렇지.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른들이 엄마는 자기가 낳은 딸하고 막내를 조금 챙기고 아빠는 또 본의 아니게 아들 셋을 챙기게 되고 해서 어른들이 편을 가르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빙고. 사실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올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윗물이 뭐 안 맑았다는 건 아닌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이제 습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다 배우고 그 틀 안에서 자라는 모습들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롯데월드 한번 가서 시원하게 한번 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사랑과 전쟁 보는 느낌으로 봤었는데 요거는 반전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